어떤 사람이 장애인 속하냐면 키가 너무 작은 사람도 장애인 속하잖아요. 응. 옛날에 엄마도 키 작아서 우리 동네에 아니 잠깐 어느 날 아빠가 너네 엄마 키 작아서 한번 장애인 이런데 잡혀갈 뻔해. 키 1m 55인데도 나는데 나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오늘도 저희 엄마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물론 우리가 비교할 건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길 가다가 보면 또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이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혜택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엄마네 집이나 우리 집에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주차장에 가장 주차하기 편한 곳에는 다 장애인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지하철을 탈 때도 장애인들 엘리베이터가 전용으로 있고 정말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어떤 점에서 가장 감동받았어요? 나도 길로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장애인들이 걸어가는 길도 다 따로 이렇게 해놓고 눈 아프 못 본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딱 가운데다 노란 줄 띄워놓은 게 그게 그런 사람들이 걸는 길이라지. 그래서 그거 집행이 이렇게 하면서 걸는데 그래서 난 물어봤지. 이 길은 왜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했는가 하고 물어봤지. 걸으면서 눈 아프 못 보는 사람들이 우선 길 찾기 허락이 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게지. 그렇게 또 해놨더라고, 장애인들한테. 북한에 있을 땐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을 불구자라 합니다. 그 사람들 몽땅 다 지방에다 똘가니래 보내고 또 지방에서는 사람 취급을 잘 안 합니다. 놀려주고 아이들은 깨지 못했지 뭐. 근데 여기로 오니까나 복지가 좋고 장애인들 우선껏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집이라며 우선껏 다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는 아파트에도 아주머니가 이렇게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는 있더라고. 우리 올 땐 애기를 안고 휠체어 타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지어주고 진짜 아이가 예쁘네요. 내가 그리면서 그래줬더니 좋아하더라고. 아주머니도 휠체어에 앉아서 몰면서 나가더라고, 한 손으로. 그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 애가 지금 얼마나 컸는지 몰라. 얘가 잘 커서 좋구나 하면서 내가 맨날 지나가면 그러지. 이 대한민국은 보면요, 저희 엄마가 이제 휠체어 얘기를 해서 잠깐 제가 웃음이 났는데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장애인이다, 몸이 불편하다라면 누구나 휠체어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럼. 북한은 몸이 불편하다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그냥 병원 가게 되면 구루마에다가 싣고 끌고 가지. 그렇지. 차 그렇죠. 없으니까. 그리고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바로 북한의 영예군인. 북한에는 영예군인이라는 게 북한은 군대에 나가서 몸이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예군인 칭호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만 휠체어 같은 거를 태우거든요. 아니면 전쟁 로병 이런 사람들만 휠체어를 타는데 정말 귀하다 보니까 거의 접할 수가 없죠. 그냥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정말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리 불편하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휠체어라는 것이 몸이 불편하면 누구나 탈 정도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 몸이 불편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뭐든 할 수 있구나. 장애인들도 직업이 있잖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마련해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난 다른 나라는 못 가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는 거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길로 가다가도 불편해하면 같이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북한에는 장애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일을 할 수 있는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게 김책에 있었는데
그때는 옛날이지. 그때는 영예군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조금 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 일감이 있니? 여느 평범한 사람도 일감이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가서 다 거지되고. 그게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북한 TV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북한에서 예쁜 여성이 시집을 가는데 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해줘요. 왜 환영을 하지? 결혼하는데? 라고 봤더니 그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한테 시집 가는 거를 환영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영예군인한테 시집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봉사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군대 가서 파편에 얻어맞아서 다리 부러진 사람, 눈을 못 보는 사람. 그때 그 대리비에 난 거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남자가 잘생겼더라. 근데 눈 못 보는 사람한테 그 여자가 자원해서 시집 가는 걸로 방영했잖아.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지. 여기서는 장애인이라 해서 시집장가 못 가는 것도 없고 서로 자기네끼리 다 짝 맞춰서 시집장가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기도 하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결혼을 하려고 안 하고 안 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이 불구가 됐는데 결혼을 못하면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질까봐 강제적으로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뭐 영예군인한테 시집가면 혜택, 뭐 입당도 시켜준다, 집도 준다, 입당시켜준다. 맞아. 아니 이렇게 그 사람의 출세를 보장하면서까지 결혼을 약속해야 된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영예군이고 뭐고 그 사람들은 다 거지 취급이야.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이 장사 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모두 헤매고 다니고 이러는데 청진에서 영예군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데 거기다 짐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청진에 있을 때 영예 군인들이 살기 힘드니까 나 미공국에 들어가면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할 자기가 그 휠체어 위에다가 그 장사 물품을 짐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싣고 그렇게 하고 끌고 간단 말입니다. 여기처럼 스위치 누르면 그런 건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명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날. 이렇게. 4월 20일 날이 네, 장애인이 맞아요. 날인 것 같아. 네, 4월 20일. 이런 것까지 다 나라에서 즐겁게 보내게끔 보상해 주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최고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경기 같은 데 참여를 해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있잖아. 경기도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경기하는 거랑 나오자. 북한에서는 참여를 하긴 하지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없었죠. 없었어. 우리 있을 때는 장애인들이 경기란 게 없었고 여기 텔레비에서 뭐 북한도 조금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자기네 수준이 너무 낮으면 또 안 되길래 그런 사람들 따로 훈련시켜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오게끔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장애인 하면 어떤 사람이 장애인 속하냐면 키가 너무 작은 사람도 장애인 속하잖아요. 옛날에 엄마도 키 작아서 우리 동네에 아니 잠깐 어느 날 아빠가 너네 엄마 키 작아서 한번 장애인 이런데 잡혀갈 뻔해. 키 1m 55인데도 났는데 나도 작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랬지. 아니 내 같은 것은 남쟁이를 취급하는가. 그러면 저기 성수 엄마람 저기 정아 엄마람 다 그렇겠구나. 그러고 이튿날에 가서 아 언니 어찌요. 우리 사촌 언니인데 가서 제가 저기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80년도에 본방 시집 와서 우리 아들 하나 낳았을 때인지 모르겠다. 하여간 그때야. 80년대 맞아. 아이, 근데 이제 하나를 난데없이 너네 아버지 들어오던 게인다. 이제부터 난쟁이들을 몽땅 다이 부전이라는 데를 다 추방시킨대. 아니, 난쟁이들 부전이라는 데 어디게라 추방시키는 거니까. 그럼 당신도 가야 돼. 이런다면, 아니, 내가 1m 50인데 왜 내 난쟁이인가고. 난 난쟁이 아니라고. 근데 나도 남쟁이인데 취급하는 거니까 얼마부터 그런다니까 1m 55부터 그런다는 게 아이 난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는가 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남쟁이는 도끼망치처럼 이렇게 다리람 자르고 키도
아야 몽실몽실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봤는데 무슨 요 위에 집에 그 집에 엄마도 그렇고 그게 난쟁이지. 우리 동네 한 서너 명 있었어. 뭐. 그래 내가 그다음에 우리 사촌 언니라면 강성 그 성우 엄마랑 다 오래가지고 마 언니네랑 어찌요. 완전 내보다 키 완전히 샀단 말. 언니네 이제 다시 저기 부전으로 추방 간다. 우리 아이 남편이 와서 그러세요. 할까? 엄마, 너네 남편이 말한 거면 맞다. 어찌겠니? 우리는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데가 살겠냐며 막 서로 붙들고 울더라. 너는 이롭다 한다. 근데 나도 간다제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야, 너는 이롭다. 우리 같은 게 걱정이지 않나. 막, 키 작은 엄마들이 막 서로 붙들고 울던 생각이 다 난다. 그때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장애가 있거나 키 작은 난쟁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미화를 위해서 다 보이지 않는 데를 다 보낼 때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께서 두고두고 그 엄마를 놀렸던 얘기를 나를 놀리느라 그랬지. 하셨는데 정말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서글프네요. 몸이 불편한 것도 슬픈데 정말 불편하게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또는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차별을 받아야 되고 지방에다가 제일 산골에다 내려보내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진짜 처참하지 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 나이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오는데 딱 버스 타고 가방 딱 메고 선생님이 존댓말 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쪽입니다. 이러면서 북한 같으면 야! 욕하고 때리고 할 텐데 말 알아못듣는다고 바보 놀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존댓말을 써주면서 버스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장애인의 아들은 다 열에 안아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잖아요. 교육도 또 따로 복지관에서도 시키더라. 네. 장애가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이거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공부도 시킨대요. 그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머리가 오히려 좋고 배우면 배우는 대로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해서 국민들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건 벌레까지도 풀 한 포기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주변에 그 고양이를 누가 데리고 들어가서 키우고 먹이도 주고 이러더라. 북한에서는 다 잡아먹어서 없지 뭐. 없지 거기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렇지. 특히 저나 아기가 막 따라가잖아요. 걸어가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북한 같으면 비둘기 다 잡아먹고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최고입니다. 네. 모든 시스템이 다 잘 돌아가고 하나하나 일거일동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고 요양원에 보내주고 거기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러니까나 야 정말 불평불만이 없이 자유롭게 장애인들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몸이 불편하든 어쩌든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엄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